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지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엊그제 발생한 고양시 백석역 부근의 온수관 파열 사고가 그랬고요. 한 2주 전쯤 발생했던 아현동의 KT 지하통신구 화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소통의 세계를 불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땅 밑에 매설된 각종 관로의 안전 그리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문가로부터 이 얘기를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건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네. 직접 그 백석역 부근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예,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그 지역을 보니까요. 네네. 그 지역에서 어떻게 공사하는 걸 보니까 파이프는 뭐 언론에 나온 것처럼 파이프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네네. 괜찮은데 파이프 이음매에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네네. 저도 볼 때는 파이프는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이음매 부분의 일종의 균열 부분이 압력을 받아가지고 터지면서 이제 이게 지상까지 이제 폭발한 것이군요. 네, 근데 파이프가 이렇게 쭉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결 부위가 있거든요. 파이프를 연결해서 쭉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파이프 고기 연결고리가 그렇게 보통 땜질 같은 걸 한다는데 거기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노후된 그 배관 같은 경우가 뭐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 600km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 지금 요번에 백석동 그 주변이 최근에도 이제 몇 년 작년인가도 이렇게 문제가 됐었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균열이 나오고 싱크홀 되고. 근데 제가 사실은 가기 전에 그 지역의 지질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98년도에 서울 지역에 시주조사 건물을 뚫게 되면 시주조사를 하거든요. 네네. 그거를 한 10,000개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땅속에 3차원 지도를 만든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가 바로 강서구 지역에 가까운 지역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지역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네네. 그래서 보니까 그 지역은 흙이 한 10 내지 15m 이상이 깊고요. 흙이 있고요. 네네. 도로 밑에는 네. 흙이 깊고 그리고 지하 수위가 지표면에 가까이 있어요. 한 4, 5m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그 지역이 보니까 현장을 또 가서 보니까 그 주변에 백석역도 있고 바로 뭐 교회도 있고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관로가 한 27년 전에 만들어졌다는데 그 이후에 개발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개발이 돼 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백석역 우리나라 지하철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지하수를 뽑아내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 밑으로 지하수를 뽑아내고 있어요. 예. 지하수를 뽑아내면 지하수 그리고 또 다른 건물들도 거기가 배수공법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수공법, 방수는 물이 안 빠지게 하는 거고 배수는 물을 뽑아내는 공법인데 네네. 배수공법이 쌉니다.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배수되면은 그 주변에 지하수가 내려가 버리죠. 예. 그래서 주변이 많이 건물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동시에 많이 내려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네. 그러면 지하수가 내려가면 그 흙이 주저앉거든요. 예. 흙이 치마라 그러죠. 뭐 싱크홀도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쪽에 싱크홀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네네. 그러니까 예. 그 지역이 그러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왜 강북 같은 데는 많이 싱크홀이 없냐 하면 서울의 강북은 돌이 많고요. 네네. 여기는 흙이 깊어요. 여기 꼭 송파에 그 잠실에 얼마 전에 그 석천동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잠실 롯데월드 거기하고 똑같아요, 지질이요. 예. 그 취약한 지질에서는 지하수를 뽑아내는 공법을 하게 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뭐 지하철도 하고 건물도 막 뽑아내면 이게 침하가 됐거든요. 그건 네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교과서에. 예. 근데 그런 지역에서는 인허가 할 때 그걸 방수공법으로 하라고 그거를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뭐 업자들이야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배수공법이 더 싸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싸지만 영원히 그거를 물을 뽑아내야 돼요. 네네.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전 지역에서 아마 그 일산시에서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인허가할 때 도시개발하면서 인허가할 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지하수 개발에 따른 침하에 의해서 그게 땅 속에 흙 속에 묻혀 있던 관로가 온수 관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꺼지면서 그 이음매가 이렇게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방수 관로가 이렇게 이게 물이 터져가지고 나오는 거는 결과지 원인은 저는 치마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네. 배수공법이 아닌 방수공법을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원인이 돼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네. 앞으로 이 같은 문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하면서요. 네네. 그거를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점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잠실 롯데월드로 잠실로 30m를 팠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점차로 지금 많이 파요. 이제 점차 땅속을 개발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다 보면 물을 방수공법을 하도록 유도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참 배수를 양쪽에 다 해버리면은 지하철도 하고 전부 다 배수를 하게 되면 지하수가 내려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잠실 롯데월드도 그렇고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도시계획할 때 그거를 어느 정도를 물을 뽑아내야지 괜찮은가를 자기네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땅속에 대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인허가 할 때는 교통만 이런 것만 생각하지 실제로 물을 뽑아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걸 우리는 안 외국 같은 데는 뭐 홍콩이나 일본 같은 데는 80년도 90년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도 98년도에는 서울은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었거든요. 예. 네, 그때 그런 것들에 대한 도시계획하면서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네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열수성관이 전국에 2,164km라고 하고요. 이 가운데 32%인 686km가 20년 이상 된 노후된 열수성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네네.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인지요? 네, 노후관로가 아무래도 약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노후관로가 많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지역들 보면은 대부분이 흙이 두꺼운 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지질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잠깐만 현상만 보는데요. 그렇다고 전부 다 그거를 노후관로라고도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사실 강북 지역은 더 일제시대부터 오랫동안 되지 않았습니까? 더 개발이 먼저 됐는데 그런 지역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산동 같은 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 일기라 그러지, 신도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신도시가 더 오래된 건 아니죠, 노후관로가요. 예. 근데 그 지역은 지질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 개발하고 난개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무조건 다니면서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네네. 그리고 어저께도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한 2명이서 한 120km를 이렇게 매일 조사를 한대요. 이게 사실은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외국에 이렇게 자료를 봐도 거의 다 지질하고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네네. 그 지질 관련된 일종의 지도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저는 서울은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아마 다른 대도시에는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만들어져가지고 각 대도시마다 전부 다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네네. 기본이거든요. 거기에 관로가 어디가 묻혀 있고 그러니까 흙이 깊은 데에는 그게 치마가 우려되지만은 깊지 않은 데는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노후관로라도. 예. 물론 문제는 되겠지만은 그냥 시급하게 우리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지질이 깊은데 흙이 깊은데 네네. 그런데 개발이 많이 되는 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지하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내시경으로 몸속을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봐야지 진단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3차원전 지도를 가지고 네네. 거기에다 관로가 어디에 들어가 있고 오래돼 있고 그거하고 연결시켜야지 무조건 관로가 오래돼 있다고. 왜 요번에도 보면은 백석도도 가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관로가 온수관로가 쭉 길은데 몇백 킬로가 되는데 왜 하필이면 터진 데가 터지겠습니까? 예. 거기는 이유가 있거든요. 물론 공사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흙이 깊은 데예요. 지금까지 서울에서도 그렇고요. 네네. 그런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질이 문제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그 방수용법과 배수용법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바꾸자면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아니죠. 저는 사실은 지금 예산하고 돈만 관로 바꾸자고 하는 그것보다는 우선 기본 땅속에 대한 기본 자료부터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기존에 시추조사한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자료 몰아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3차원 지도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관로가 어디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봐야지. 치마라는 거는 사실 흙이 두꺼운 데서만 나거든요. 예.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둬야 될 첫 번째 무엇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 참 덮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래야지 앞으로 교훈을 얻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4년 전에 잠실 롯데월드에서 교훈을 얻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원인을 제대로 밝혀가지고 그거를 이제 거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전부 다 확산시키면 되는데 네네. 전부 다 숨겨버립니다. 뭐 예. 노후관로다. 왜냐하면 노후관로가 제일 말을 못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면 다른 데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알겠습니다. 즉 시스템이 없는 거가 숨겨져 버립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건 서울시립대 교수였습니다.